오늘 미국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그 평소에 그 딱딱한 뉴스와는 다른 내용들을 전해드리는데 너무나 그 급한 것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뉴스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그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지금 아침 8시 45분이고 미국이 노동절 연휴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미국 사람들도 뉴스보다는 다른 것에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문제를 과연 그 북한의 그 핵 능력은 어느 정도이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그 다른 강도, 다른 그 마음을 표현하는 트윗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북한의 이번 테스트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겨냥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지금 그 강력한 어떤 그 외교적인 시험대이고, 더군다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그 폐기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라고 측근들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런 때에 이런 일이 있어야지 되는가, 그런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입장도 아주 정말로 묘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6번째로 그 핵 테스트를 했습니다. 핵 테스트로는 6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1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이번에 그 강도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 그리고 시점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해서 한국의 그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데 일단 합의했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사정거리라든가 탄도의 중량 같은 것들을, 물론 그 아직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원했었던 그런 정도 탄도 중량의 반밖에 되지 않지만요.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한미 FTA를 폐기하도록 여러 가지 그 절차를 밟는 그런 수순에 관해서 이제 측근들에게, 관계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하는 내용들이 미국의 모든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팍스 뉴스 등등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자 북한이 그 수소폭탄에 대해서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 몇 시간 뒤에 실제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지금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소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계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던가 뭔가 발표를 하면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전부 그 성명을 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뭐 우리가 할 일이 없는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에서 일요일이라서 그 다른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 전부 뒤로 미루고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완전한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파워풀한 그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을 했는가 아직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죠. 2016년도의 테스트가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 투하한 만큼 그만큼의 위력이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그보다는 1년이 지난 뒤이기 때문에 훨씬 강해졌다는 것만은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이 그 미국의 그 노동절 연휴, 이것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그 탄도미사일 테스트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했기 때문에 의미가 그 대단하게 보기는 했지만 이번에 그 미국의 노동절이라는 것은 뭐 그다지 그 큰 의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까지도 전문가들은 다 그 분석을 하고 있죠.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그 정황,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인공 지진이 굉장히 그 진도가 강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분명히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개발은 했다고 대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소형화하는 것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워싱턴의 그 Institution for Science and 뭐 국제 안보, 한국말로 중간에 바꿨어요. 그런 그 센터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씨는 소형화까지 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한 압박인 것이죠. 한반도의 핵 문제를 곧 해결해야 된다는 2006년 이후 이제 그 6번째 그 핵실험인데 전례 없이 강한 뭐 2단계 뭐 융합 무기다. 그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뉴스를 접하셨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한국에서 나오는 그 용어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 점검을 하셨거나 금방 뭐 몇 분 정도면은 리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아무튼 그 어느 정도로 강한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과연 그 핵탄두 소형화, 그 장거리에 적절한 이런 것이 됐는가 하는 것인데 미국에서도 이 점 하나는 보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 북한의 그 핵시설에서 6마일 정도,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6.3도의 인공 지진이 감지가 됐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5번째 그 핵실험보다도 굉장히 강한데 고도가 지금 100킬로톤이었다고 하잖아요. 1킬로톤이 1000톤이고 지난번에는 10킬로톤이었으니까 지난번보다 10배 강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그리고 이제 수소폭탄이 워낙에 그 원자폭탄보다 파워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데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외교 테스트다. 취임 이후에 이제 첫 번째 핵실험이잖아요. 핵실험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바빴어요. 어제 루이지아나도 가고 텍사스도 가서 그 허리케인 열대성 폭풍 그 하비의 피해자들과 만나고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 북한에 대해서 비난을 했죠. 북한의 말과 행동이 미국에 계속 적대적이고 깡패국가 북한이 드디어 이제 깡패국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큰 위협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동안 이 핵 문제를 풀려고 도우려고는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중국을 당혹스럽게 한다. 이게 이제 그 새벽 4시 39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 시간으로요. 그때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완전히 비난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고 중국이 그동안 도우려고 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런 중국을 당혹스럽게 한다. 그리고 몇 분 뒤입니까? 7분 뒤네요. 4시 46분 새벽에 미국에서는 한국을 비난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의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을 비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말해왔던 것처럼 한국의 그 같은 그 유화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한국도 깨닫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는 그들은 한 가지만 이해하니까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의 유화 정책도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한 것처럼 한국의 유화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한국도 깨닫고 있다. 이 중국의 한 말보다는 조금 그 강한 비난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 가지만, 그들은 한 가지만 이해하니까. 그래서 과연 그들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미국에서는 거의 그 노스코리아라고 보고 있거든요. 북한은 한 가지만 이해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북한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뭐 문장으로 보면은 뭐 북한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가깝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문맥상으로 볼 때 뭐 한국이라고 꼭 딱히 이해 못할 바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만 이해하니까 이 한 가지만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들도 그 사우스 코리아라고 볼 수도 있다는 그래서 아직은 저는 이 부분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윗에서 본인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때까지 지금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외교가 현실적인 옵션이라고 트윗으로 했다던가 아니면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경제 압력을 넣는 것이 이런 그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트윗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점이요. 그래서,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는 군사적인 옵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트윗을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는, 북한에서 강한 위협이 온다고 꼭 강한 대응을 똑같은 그 온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김정은이 뒤로 물러날 정도, 백업할 그 정도로만 미국이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들도 대화가 유화적인 것이 좋은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계속 말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나쁜 지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중국에서부터 굉장한 경제 압력을 받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사드 배치를 했기 때문에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전문가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이런 시기에 협조를 해도 그 모자랄 판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국과도 가장 강한 동맹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한국을 비난까지 하다니 또 FTA 그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밖에 이제 많은 그 다른 나라의 입장도 한국에서 전달되지 않았겠다 싶은 것도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고, 그보다 먼저 이 부분이요. 세라 허카비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지금 대통령과 안보팀이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또다시 미팅이 잡혀 있고요. 로스앤젤레스 8시 57분이니까 아직 동부도 오후는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뭔가 또 그 미국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국무부의 핵 확산 방지 그 전문가 전에 그 핵 확산 방지 전문가로서 국무부에서 일했던 로버트 에인호운 씨가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리더를 비난한 것은 실수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워낙에 그 도쿄 그 특파원 지국장이 있기 때문에 좀 핵심을 잘 다루는 언론보다 미리 쳐다보는 편인데 지금 북한의 그 이번에 그 수소폭탄 그 실험이 완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시점이다 하는 것은 증명을 했다고 하고요. 히로시마 폭발 때의 그 폭발력보다 거의 7배의 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도 그 문재인 대통령과도 전화를 했지만 통화를 했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공조하자 이런저런 그 얘기를 그 하고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3시간 뒤에 북한이 이런 그 핵실험을 한 겁니다. 그 대통령이 공군기에서 일본 그 총리와 대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텍사스와 루이지아나에 갔다 오는 길에. 그리고 이제 3시간 만에 이런 그 폭발이 있었고, 과연 중국이 정말로 많이 화가 났는가? 북한을 진짜로 벌 줄 정도로 또 진짜 벌이라는 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쳐다보고 있고 오늘 아침에 그 재무장관이 스티브 무누친이 팍스 뉴스에 나와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크리스 월러스도 아마 프로그램 바꿨을 거예요. 원래 그 다 잡아놓고 해놓고 뭐 때로는 그 뭐 녹음분도 따놓고 하는 것도 북한이 이렇게 이제 그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크리스 월러스가 질문을 그 했어요. 이 부분도 FTA니까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인터뷰에서 미국의 재무장관은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북한의 이 같은 그 실험을 절대로 그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더 강한 제재, 재무부니까요. 재무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여러 가지를 그 협조를 해서 더 강한 제재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는 북한에서
이 같은 그 테스트가 있고 할 때, 어떠한 그 유럽에서 바로바로 반응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유럽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뭐 북한이 비난받아 마땅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발언을 하면 러시아는 그것은 저쪽 쥐를 뭐 코너로 몰아넣는 것이고 너무 그 강하게 서로 그 각을 세워서 좋을 일이 없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정도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독일의 앙겔라 머르켈 총리와 프랑스 이마누엘 마크롱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정말 이것은 그 새로운 곳으로 발을 디딘 것이다. 뉴 디멘션이다.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국제 핵 에너지 기구도 국제사회의 요구를 북한이 거듭 어긴다라고 그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지금 그 유엔에 긴급 어떤 그 회의를 요청을 해놨고 일본에서는 선제 공격 논쟁 내지는 선제 공격에 관한 능력 개발 논쟁이 이미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강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평화 헌법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잘 안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북한이 자꾸만 도와주고 있으니까 크루즈 미사일을 산다든지 크루즈 미사일 아니면 뭐 토마하크 같은 것을 사서 구축함이나 전투기에서 쏘아버린다던가 일본에 이미 그 2단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잖아요. 요격 시스템을 포함해서 그런데도 더 그 자국의 방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아주 힘들어졌죠. 중국이 북한을 지금 강하게 그 비난하고 이 같은 실험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그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타이밍이 아주 그 나쁜 거죠. 왜냐하면 그 브릭스 정상회의 그 첫날이었잖아요. 오프닝 그 축하하고 나서였는데 브릭스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사우스 아프리카 뭐 이런 그 나라들이 베이징에서 지금 그 토론을 하고 전부 미국에 대비해서 그 자신들의 경제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프닝 세레모니 그 끝나고 나서 북한이 이렇게 그 6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과연 중국으로서 지금 북한에 할 수 있는 일은 오일 공급을 중단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미국에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것을 미국의 노동절 연휴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브릭스 그런 정상회의에 맞춰서 하면서 중국이 과연 우리를 오일 공급을 중단할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 몰락을 해서 그 북한 주민이 그 중국으로 마구 밀려들고 국경이 어수선해지고 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오일 공급을 중단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브릭스의 이 정상회의에 맞춰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시진핑은 지금 김정은이 직접 워싱턴에 그 트럼프와 직접 대화를 하고 싶은데 지렛대가 없잖아요. 어떤 그 연결고리도 없고. 그러나 시진핑 국가주석은 워싱턴에 영향을 미칠 파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도 그 미국의 항상 그 말로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뭐 당근이 됐던 채찍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일단 멈추기라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그 북한과 대화하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종용하도록 이게 이제 지금 그 김정은이 이런 형태로 지금 미사일 테스트를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미국 언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중국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고요. 중국 외교부 뭐 당연히 강하게 그 반대를 한 얘기 전해드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참 그 애매한 것이 취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미국을 그 겨냥할 그런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탄도미사일은 뭐 넘어서서 이제는 뭐 수소폭탄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7월 달에 2번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했고 지금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가 보지도 못한 그런 그 불과 그 퓨리 그 분노와 불의 그 공격을 당할 것이다. 뭔가를 미국에 해를 주는 행동을 시도를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북한은 괌 주변을 경고를 했다가 살짝 그 뒤로 물러나는 듯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했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하니까 북한이 물러난 것이다. 이거 봐라.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입니다. 괌 주변에서 살짝 물러났지만 이제 일본 상공을 향해서 태평양에 떨어뜨리는 그것으로 보여준 거죠. 기술적으로는 괌까지 다가갈 수 있다. 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을 김정은이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말의 위협이 북한을 주눅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멈출 것이다 하는 것을 안 하고 계속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 주에 이미 지적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과 아무 상관없이 북한은 예정대로 또 그 국정연설에서 1월 1일에 했었던 것 여러 가지를 다 그들이 밝혔던 그 수순에 따라서 타임라인에 따라서 한다. 그러니 워싱턴 포스트의 애나 파이필드 도쿄 지국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날이 너무 빨리 왔어요.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장관, 법무장관은 좀 입장이 다르잖아요. 이 두 사람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 압력을 넣어야지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뭐 한국에서 나오는 보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너무 쉽게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상황에서 뭐 대화하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꼭 미국도 미국이지만 비교적 좀 안정감이 있다 하는 영국의 가디언을 보면은 영국의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옵션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고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좋은 옵션은 없다. 뭐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핵시설이나 미사일 시설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나 도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이 곧바로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것처럼 역대 뭐 대통령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같은 전략을 써왔습니다. 다만 말로만 북한을 더 강하게 위협했는데 그게 이제 말도 자꾸만 듣는 게 지겨워지고 미국에서도 피로감이 옵니다. 북한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피로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말에 위신이 자꾸만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여전히 중국은요.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지금 영국의 가디언에 보면은 뭐 이 사람도 아시아 소사이어티 소속이기도 하고 한국 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조교수니까요. 그리고 존 델러리 교수요. 존 델러리 교수는 원래 전공이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관해서 그쪽의 입장에서도 많이 얘기를 좀 어느 정도는 한다 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분명히 입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뭐 잘 알려진 것이고요. 가디언이 존 델러리 교수의 글을 기고문을 실었는데 한마디로 이번 핵 테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해야지 된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이 어떤 태도
그리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긴장이 있는 이런 태도가 한반도 사태를 근본적으로 그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선택의 시점인데 대화냐, 무력 시위냐, 유엔 제재냐, 또 제재냐, 이것은 뭐 별 효과가 없고요. 유엔 제재 이런 것인데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한 사실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단순한가. 무슨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은이 어떤 타임라인을 갖고 어느 정도의 일을 어디까지 진척해 왔는지를 모르고 한 정말 그 단순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트위터 같은 그 트위터를 통해서 보여준 신호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런 것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켰고 북한은 계속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게 그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수소 폭탄을 활용한 그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 이슈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장애물을 만났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로 강하게 해왔었던 그런 그 접근법, 그 방향을 바꿔야지 된다. 그런데 그 방향 바꿈이라는 것이 대화를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 지국장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기사를 통해서 완전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중대한 고비를 넘겼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죠. 네, 그 FTA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에도 오늘 그 박스뉴스의 크리스 월러스 앵커와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하는데 재무장관이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한미 FTA에서 그 FTA를 폐기할까? 빠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스티브 무누친 그 재무장관이 대통령이 그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무역 적자가 어디서 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한국과의 그 관계에서 무역에서 지금 미국이 그 적자가 많이 나고 있고 그런 또 무역 적자가 나는 데서는 재협상을 그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아직 한미 FTA에 대해서는 뭐 폐기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 그 결정된 바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리조나주가 지역구인 제프 프레이크 공화당의 상원의원이죠. 이 사람은 그 외교관계위원회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요즘에 경고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사이가 아주 좋을 때도 이번 이런 그 한미 그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거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 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미국은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대통령과 뜻을 좀 그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브라스카의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18세기의 무역과 같은 시스템을 추구하려고 한다. 지금 뭐 세계화가 이미 진행이 많이 됐는데 무슨 보호무역주의냐 하면서 네브라스카는 감자도 많이 나고 농산물이 중요하잖아요. 수출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네브라스카의 농부와 목장주들이 지금 세계 사람들을 먹이고 있다. 그런데 한미 FTA와 뭐 이런 것을 뭐 폐기한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다. 정치적인 극장, 쇼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함으로써 협상할 때 좋은 위치를 갖기 위한 그럴 수도 있지만 폐기는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그 경제자문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요즘 그 게리 콘, 그 골드만삭스 출신의 월스트리트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게리 콘도 대통령과 의견이 자주 다른데 아니다. FTA를 이렇게 그 폐기하는 것은 미국에 좋을 수가 없고 그것이 무역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하는데 한미 FTA 그 폐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그 무역부의 뭐 어떤 신문이라든가 사람들끼리의 대화 여기서 제일 처음 나와서 미국 언론에 어제 좀 살짝 흘려졌고 또 대통령이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만나러 그 텍사스에 가고 오는 그 공군기에서 내가 진짜로 뭐 그런 거 폐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을 한 그런 그 정도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아직 그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얘기하고 있진 않고 생각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북한에 그렇게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북한이 그 수소 폭발물 핵실험을 6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순조롭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그 위협을 하기 위해서 해본 말이었던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었던 추구하는데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아침 그 9시 15분인데 저는 이걸 편집하고 하려면 10시쯤 돼야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편집이라는 게 뭐 다른 것은 없어요. 쭉 하는데 뭐 사진 입히고 자막 입히고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10시쯤으로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회의를 이미 하고 있을 테니까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후가 되면 새로운 뉴스가 나오겠죠.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그 편한 내용과 함께 그 미국 날짜로 일요일, 한국 날짜로 월요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그 딱딱한 뉴스가 돼버렸습니다. 내일 정규 방송에서 일단 그 미국 날짜로